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제102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실무하고 오셨죠? 네, 실무하고 그리고 요 문제 강의 듣기 전에 넉넉 잡아 10분 정도 찍지 말고 실력대로 다 풀어본 다음에 강의 들으면서 보완할 건 보완하세요. 다 듣고 났더니 에이 나 다 아는 거였어. 괜히 들었네. 그럼 최고. 그럼 최고고 하나도 모르겠어. 이러면 빨리 이론 공부하셔야 돼요. 아셨죠? 근데 말이라도 알아들으면 이렇게 푸는 거구나 알아들으면 다행이죠. 그 공부 좀 한 거지. 근데 못 알아듣겠어. 그럼 공부 안 한 거예요. 그죠? 가봅시다. 1번부터 계산 문제야.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다. 세무 2급이 90분인데 사실은 실기 먼저 하랬죠. 실기 먼저 하고 이론 푸는데 실기하는데 만약에 어디서 시간을 잡아먹어 가지고 하여튼 이론 풀려고 하는데 5분밖에 안 남았대. 만약에 그러면 1번 딱 포자마자 계산 문제야. 그럼 이럴 땐 빨리 제껴야죠. 제끼고 2번 3번은 계산인데 너무 쉽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산 문제가 몇 개 안 되잖아요. 1번, 2번, 6번, 7번 그리고 없어. 계산 문제가 4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은 시간이 있으면 아무 상관없는데 시간 없으면 이런 거 풀려면 시간 걸려요. 그냥 숫자 보고 1, 2, 3, 4 찍을 수도 없고 그죠? 1번은 아닐 거야. 3번. 3번. 모르겠다. 어쨌든 이렇게 찍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계산 문제는 건너뛰고 딱 이론 문제부터 요즘 말 문제라고 하대. 말 문제부터 푸는 게 당연한 건데 사실은 우리 시험 15개 중에 계산 문제가 너댓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소리 하는 분들은 강의를 안 들은 게 그죠? 제 이론하고 실무를 저랑 잘 하신 분들, 잘 소화하신 분들은 시간이 남아돌아요. 90분이 아니라 원래는 그 20분 남겨주고 일찍 푼 사람 나가도 돼요 그러잖아요. 저랑 공부한 사람 중에 제대로 수업 듣고 하는 분들은 무조건 그냥 그 시간 되면 넉넉하게 하고 나옵니다. 그래야 돼요. 파이팅 하시고 1번 다시 가요. 뭐요? 감모 손실 물어봤어요? 웬 감모 손실? 어쨌든 감모 손실을 물어봤는데 기초 재고, 매출, 매입, 매출. 이 문제가 이게 포인트네. 매출 총 이익률 그리고 기말 재고액이 나와 있죠. 이렇게 상품, 재고자산, 재고자산 상품이잖아요. 기본은 상품에 관련된 자료가 2개 이상만 나오면 잽싸게 상품 계정 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납니까? 그리고 이 문제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매출 총 이익률. 그러고 보니까 이게 TAT? AT 시험에도 거의 이 문제랑 거의 같은 게 나왔는데 근데 우리는 세무 2급 하는 김에 AT도 할 수 있잖아요. 세무 2급까지 하고 AT는 일주일 정도만 우리 카페에 있는 특강 들으시면 충분히 합격하죠. 양수겹장 하는 김에 2개를 따는 거지. 양쪽을. 뭔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넘어가요. 어쨌든 그래서 이 매출 총 이익률 요거 해석하는 게 포인트인데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이론 강의 시간 들으신 분 이거 무슨 뜻이랬어요? 매출 총 이익률 20%라는 얘기는 매출액의 25%가 이익이다 이 소리랬죠. 매출액의 25%가 매출 총 이익이다 이런 소리였었죠. 그리고 공식으로 하면 뭐 이런 거였죠. 원래 매출 총이익, 매출자 빼고 매출 총이익 나누기 매출액, 순매출액 곱하기 100 이거였잖아요. 원래는 매출액분의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100원일 때 이익이 25원이면 그 25%잖아요. 엉딩이나 방딩이나 같은 얘기죠. 공식대로 하자면 매출액분의 매출 총이익. 공식으로 하면 매출액분의 매출 총이익이고 그 다음에 그냥 풀어서 해석하면 매출액의 25%가 이익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간단한 겁니다. 다시 상품 기초재고 차변이죠. 기초가 차변이면 기말은 대변이고 그리고 차변에 들어온 거 매입 그리고 대변에 나간 거 매출 이게 기본이죠. 그래서 기초재고 10만 원 10만 원이 10만 원으로 보이면 10만 단위 배우시랬지요. 그 다음 매출액 80만 원 대변 그리고 매입액 65만 원 차변. 그 다음에 기말재고 실사는 좀 이따 하고 자 이 상태에서 이익 대변에서 차변합계 빼면 이익 나오는 거. 이게 뭔 소린가 모르면 회계 2급부터 검사해봐요. 회계 2급 강의실, 회계 1급 강의실에 재고자산 파트 갔다 오세요. 그럼 이거 설명됩니다. 그리고 매출액의 25%가 이익이잖아요. 매출액의 25%, 매출액의 25%면 20만 원이죠. 그러면 차변합계가 95만 원, 거기서 80만 원 빼면 기말재고가 15만 원 나오죠. 장부상 재고는 15만 원인데 실지재고, 자 문제에 써있죠. 실지재고가 13만 원이래. 실지재고가 13만 원. 그럼 나머지 2만 원이 여기서는 감모손실이 되는 거죠. 결국 감모손실 2만 원. 2번인 거예요.
뭐 공식 뭐 굳이 안 써도 되죠. 그냥 매출액의 25%가 이익이다라는 걸 알아들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죠. 이렇게 감모손실 2만 원. 그리고 여기서는 감모손실인데 만약에 이 문제를 해서 앞에 문제가 종업원이 물건을 빼돌렸대. 횡령. 그래가지고 횡령 상품이 얼마냐, 횡령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화재나 수재, 화재나 뭐 도난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결국은 도난, 분실액, 도난, 화재로 소실된 금액 또는 도난 당한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같은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감모손실이라고 물어본 거고, 만약에 문제를 횡령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횡령액 또는 소실액이 되는 거, 이게 없어진 거 이렇게 됩니다. 굳이 뭐 공식을 따로 외우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 매출 총 이익률이라는 말만 알아들으면 충분히 풀 수 있다. 해설이 뭐라고 써있든, 해설은 또 제가 바꾸는 것도 있지만 웬만하면 그냥 확정 답안에 있는 거 같이 올려놓잖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 때 T계정에 따다다다 집어넣는 거, 이게 가장 쉽고 빠릅니다. 이거보다 쉽고 빠른 건 없어요. 여러분이 계정 구조에 익숙하지 않다. 특히 예를 들어서 회계 1, 2급 때 저랑 안 하고 다른 데 혼자 했거나 다른 데 배우고 오신 분들은 계정 구조를 좀 낯설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회계하는데 회계에서만 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분계와 전기, T계정 구조잖아요. T계정 구조에 익숙하지 않으면 결국은 회계 높은 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이에요, 기본. 넘어갑니다. 1번 푸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 왜 이랬지? 넘어가요. 2번 부채.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맞는 거. 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만기의 결제일이 도래하면 유동 아니면 비유동. 맞지요?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 소멸될 걸로 예상되는 매입 채무와 미지급 비용이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으면 비유동이다. 맞는 거 찾는 거였구나. 아까 이게 맞는 거였잖아요. 답 나왔는데, 그럼? 답 나왔는데. 그 다음 이거 언뜻 보면 맞잖아요. 아니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으면 비유동 맞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그랬죠.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될 걸로 예상되는 매입 채무와 미지급 비용은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라고 이론 강의 시간에 제가 영업주기 설명드리면서 같이 설명했던 거 아주 중요한 거였잖아요. 이게 틀린 겁니다. 그 다음 미지급금은 일반적으로 상거래에서 발생한 확정된 채무다. 상거래에서 발생한 지급기일이 도래한 확정된, 미지급금은 확정된 채무고 미지급 비용은 확정되지 않은 채무고 그래요. 그 다음에 부채의 채무 금액이 현재 시점에서 반드시 확정돼야 된다. 이건 아니죠. 반드시, 무조건, 항상, 모든 이런 말 나오면 웬만하면 틀린 겁니다. 불확실한 것도 있죠. 우발부채 같은 거, 충당부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확실치 않은 거죠. 부채 금액이 반드시 확정돼야 된다. 이러면 틀린 겁니다.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 유동부채. 유동부채에 포함할 금액. 유동부채는 1년 이내잖아요. 1년 이내. 단기차입금. 장기는 비유동이잖아요. 글자 그대로. 미지급. 월날이 성급비용 왜 나왔대? 성급은 자산이죠. 자산이잖아요. 어차피. 그 다음 퇴충. 비유동이죠. 그럼 유동은 두 개밖에 없는데 두 개. 1억 500. 105. 1억 500. 간단한 거죠. 설마 이거를 유동인지 비유동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장에서는 만약에 모르겠다 그러면 빨리 계정과목 및 적요등록, 기초정보관리에서 계정과목 및 적요등록 가서 확인해 봐야죠. 근데 시험 볼 때는 그래야 되지만 공부할 때는 귀밑머리 3개씩 뽑아야 돼. 이걸 가지고 헤매고 있으면 공부 안 한기요. 회계 1급 수준도 제대로 안 한기요. 그럼 지금 우리가 세무 2급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일반기업 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의 교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교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우리는 일반기업 회계기준이다 보니까 동종자산, 이종자산 이렇게 하잖아요. 일반기업 회계기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은 그게 아니죠. 이름이 달라요. 근데 어쨌든 우리 전산세무회계는 일반기준입니다. 동종자산, 이종자산, 뭐 이공계 이런 거 기억납니까? 뭔 소리 하는겨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갔다 오세요. 이종자산 간의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해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이공계 얘기했었었죠.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이거 맞는 거죠. 그 다음 또 이종자산이야. 이종자산을 교환하기 위해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할 때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할 수 있죠.
원래는 제공한 자산이 공정가치인데 불확실하면 취득한 자산 될 수 있습니다. 뭔 소린가 모르면 기본서 갔다 오세요. 그 다음에 자산 교환에 현금을 추가로 주고받는 게 있다면 현금 수수액을 반영해야죠. 당연히 반영해야죠. 내가 주는 거 받는 거 중에 주는 게 더 비싸. 그럼 차액만큼 돈을 받아야 되고 받는 게 더 비싸. 그럼 차액만큼 줘야죠. 그럼 자동으로 맞으니까 답은 4번이죠.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는 감정평가액이다. 감정평가액.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시장가치이죠. 시장가치. 시장가치고 감정평가액이다라는 규정은 따로 없죠. 공정가라는 말은 시장에서 독립된 당사자 간의 교환 가능한 시장가격입니다. 그게 꼭 감정평가액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어쨌든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감정평가액이라고 될 수도 있겠지만 감정평가액이 꼭 공정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다. 시장가치입니다. 와, 이렇게 짧은 거 나오면 반갑죠. 근데 내용이 반가운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 다른 말로 하면 회계 공준이죠. 회계 공준이 아닌 거래요. 공준 세 가지잖아요. 기업 실체, 계속기업, 발생주의, 기간별 보고. 아닌 거. 발생주의, 그죠? 발생주의는 공준이 없는 내용입니다. 발생주의라는 자체가 틀린 건 아니죠. 근데 공준이 아닌 거지. 기업 실체, 계속기업, 기간별 보고. 이게 회계기간이죠. 회계기간. 엄청 중요한 겁니다. 짧지만 내용은 간단한 게 아니죠. 참고로 국제기준 배운 사람은 달라요. 거기는 기업 실체 하나예요.